제25강 치매 요양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란 뇌가 기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노화에 의해서 뇌가 기능이 떨어져서 잘 기억도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대부분 다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를 요양보호하는 방법은요. 공감이랑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 덮기.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리 제품은 깨짐의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식사는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3.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4.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플라스틱 제품, 유리 제품보단 플라스틱. 그리고 숟가락도 약간 무거운 것을 줘서요.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요. 의료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료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치매 대상자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쁜 유리 접시를 사용한다. 2.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3. 식탁 위에 소금과 간장을 놓아둔다. 4. 졸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5. 모든 음식은 믹서로 갈아서 제공한다. 유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소금과 간장은 동물성이죠. 몸에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어 드실 수 있는 분에게도 믹서로 무조건 갈아주는 건 아니죠. 사례가 잘 걸리는 치매 대상자에게 적당한 식사로 옳은 것은 1. 땅콩 2. 바나나 3. 떡 4. 걸쭉한 액체 음식 5. 작고 딱딱한 사탕. 치매 대상자가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걸쭉한 액체 음식. 두 번째, 배설 덮기 시작하겠습니다. 배설. 자, 배설.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기저귀는 아예 구별이 안 될 때, 아예 무조건 실금하고 무조건 배변할 때, 그때 최후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이고, 그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요실금 대상자가 실금을 한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바로 줄인다. 2. 배뇨 훈련을 실시한다. 3. 이동 변기를 옆에 둔다. 4. 기저귀를 곧바로 채운다. 5.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를 낸다. 배뇨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수분 섭취는 계속해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수분이 기본적인 건강 음식입니다. 기저귀는 아예 구분 못할 때 그때 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최후로. 옷 입기 하겠습니다. 옷은요.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대상자가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 두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공감해 줘야 돼요.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에 갈아입혀야 됩니다.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합니다. 자, 옷 입기는 어떻게 돼요? 요란한 것보다, 그리고 장식이 없는 옷, 이런 옷을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는 속옷부터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 스스로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는 걸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에 갈아입히는 거예요.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합니다. 자, 요거 다 중요하니까요. 침해 대상자에게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제공한다. 2. 직접 입혀줌으로써 시간을 아낀다. 3.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5.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겉옷이 메뉴에 오도록 놓아둔다. 꽉 입는 옷보다는 몸에 적당한 옷,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화려하고 장식이 없는 옷을 제공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시간이 지체도 혼자 입도록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 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는 겉옷이 아니라 뭐죠? 속옷이 메뉴에 오도록 놓아두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노인 대상자의 의복을 선택할 때 다음 중 가장 좋은 것은 1. 현대적 디자인의 화려한 의복. 2. 신축성이 없는 꽉 끼는 의복. 3. 앞 여밈이나 단추가 있는 상의나 하의가 분리된 의복. 4. 앞 여밈이나 단추가 없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된 의복. 5. 나일론으로 된 상의나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의복. 자, 여기서는 편리성, 안전, 편리성을 여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 여밈이나 단추가 있는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의복이 여기서 가장 적당하겠죠. 그리고 화려한 의복이 아니죠. 깎이는 거 안 되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안 되죠. 폴리에스테르 면제품 아니죠. 천연제품, 식물성이 아니죠. 동물성이죠. 나일론도 안 되죠. 동물성이죠. 그리고 앞 여밈이나 단추가 없는, 자, 요거는 조금 불편하겠죠. 벗을 때. 그리고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는 게 더 불편하겠죠.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 대처 똑같습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자,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내 물건을 가족들이 훔쳐갔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짓말하지 말라고 꾸짖는다. 2. 응답하지 않는다. 3.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4. 아니라고 부정한다. 5. 조롱하는 말투로 대답한다.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공감하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가 금방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재촉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말하기 방법은 1. 무응답. 2. 절대 드릴 수 없어요. 3.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닌데 자꾸 왜 이러세요? 4.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5. 조금 전에 드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세요? 공감해줘야 되죠? 식사를 달라고 하면 먹었다가 하더라도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침해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 시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똑같은 질문에는 계속 같은 대답을 한다. 3. 똑같은 질문에 일일이 다른 대답을 한다. 4. 침해 대상자를 심하게 꾸중한다. 5.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상 행동을 못하게 한다.
여기서 반복적 질문인데요. 반복적 질문하는 이유가 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다독거리며 안심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반복적 질문의 원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밥을 달라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대답하지 않는다. 2. 절대 드릴 수 없어요. 3. 지금은 식사 시간이 아닌데 자꾸 왜 이러세요? 4.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5. 조금 전에 드셔놓고 왜 또 달라고 하세요? 공감 표시해 줘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수면장애의 원인이 뭘까요? 낮에 보통 잠을 자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습니다. 요양 대상자가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식의 습거나 2. 규칙적 운동 3. 수면제 장기 복용 4. 블랙커피 마시기 5. 꽉 끼는 잠옷 착용 규칙적 운동입니다. 규칙적 운동. 자,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낮에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낮에 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 운동이 가장 좋아요. 수면 장애로 보이는 치매 대상자를 도울 때 옳은 방법은 1.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휴식을 취하게 한다. 2. 저녁에는 따뜻한 홍차나 녹차로 숙면을 유도한다. 3.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잠에서 깨거나 외출을 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한다. 5.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킨다. 수면장애 원인은 자, 낮잠이에요. 그래서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꾸벅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휴식보다는 산책,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뭐 홍차나 녹차, 뭐 이거 가지고 숙면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외출을 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한다. 뭐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수면장애이기 때문에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틀렸죠. 적정한 온도. 자, 배회 살펴보겠습니다. 배회.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자, 배회하는 원인이요.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배회하는 것이 뭔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배회의 해결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 행동 시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집안에 가두어 둔다. 2.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3. 꾸중을 심하게 해야 한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주위에 알려서는 안 된다. 5.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서는 안 된다. 자, 배회 행동 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요양시설로 곧바로 보낸다. 2. 경찰서에 신고한다. 3. 집안에 묶어둔다. 4. 치매 대상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다. 5. 집 주변에 산책에 동행한다. 자, 배회할 때 같이 집 주변에 산책에 동행해주면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집안을 이리저리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2.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3.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다. 4. 돌아다니지 못하게 화를 낸다. 5.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운다. 집안이에요. 집안에서 배회하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TV를 크게 트는 거 아니에요. 크게 틀면 누가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게 틀렸어요.
자, 모두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출입문으로 나갈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고요.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방과 화장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 증상을 보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2.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낮잠을 자게 한다. 4.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준다. 5. 현관이나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여기에서 배회 이유가 신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배회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본인이 치매이기 때문에 잘 표현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빨리 비언어적인 표현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배회 원인이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번째, 의심, 망상, 환각. 자, 돕는 방법은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봅니다. 이게 공감이죠? 항상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의심하면. 그리고 도덕망상으로 침해 대상자가 방을 지킨다며 방 안에만 있기를 고집하면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 물건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침해되는 물건을 둔 장소를 파악해 두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디에 두었으면 같이 찾아본다고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있군요. 이렇게. 침해 대상자가 의심, 망상, 환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해 대상자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침해 대상자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할 때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3. 도둑이 들었다고 방에 있기를 고집하면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낸다. 4. 망상이나 환각 행동을 보일 때는 음악이나 놀이는 효과가 없다. 5.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공감하는 거죠?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호하게는 성희롱이니까 이럴 때 하는 거죠. 대상자가 엄마 어디가? 라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엄마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엄마를 모시고 온다. 3. 환각 증세가 심해지면 격리시킨다. 4. 수면제나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5.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여기 5번이 이게 공감하는 표현이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 침해 대상자가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4. 사탕이나 초콜릿을 제공한다. 5.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놔둔다. 공감하는 표현이 뭐죠? 2번이죠.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 놓았다고 의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2. 어떻게 아셨어요? 3. 식사하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죠? 4. 이것을 버리고 다른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5. 절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침해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 시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똑같은 질문에는 계속 같은 대답을 한다. 3. 똑같은 질문에 일일이 다른 대답을 한다. 4. 침해 대상자를 심하게 꾸중한다. 5.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상 행동을 못하게 한다. 반복적 질문. 자, 반복적 질문은요, 불안할 때, 자, 불안해서 반복적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반복적 질문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 배회는 신체적 욕구가 뭔가가 있어서 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 질문, 배회는 그 원인을 묻는 문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배회하고 같이 정리하세요. 배회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을 때 배회할 수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그럴 때는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반복적 질문은 불안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파괴적 행동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침해 대상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 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파괴적 행동이에요. 폭력적인 거. 이럴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해 대상자에게 난폭한 행동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질문한다. 2. 억제대로 사용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3. 조용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준다. 4. 단호하게 난폭한 행동을 멈추라고 한다. 5.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한다. 조용한 장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6번째, 석양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은요, 밤이 되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석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심해지냐면 낮에 보통 잠을 안 자서 그래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해주면 이게 좀 완화됩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막 불안해, 석양증후이라는 게 불안해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TV나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석양증후군 정리하세요. 치매 대상자의 석양증후군 행동 시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TV나 밝은 조명을 켜둔다. 2.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치매 대상자가 하는 행동을 관찰해서는 안 된다. 4.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5. 치매 대상자를 집안에 가둬둔다. TV나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석양증후군은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행동을 관찰해야 되고요. 신체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둬두는 것도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석양증후군으로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대상자를 집안에 가둬둔다. 2.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 신체적인 제재를 가한다. 4. 가만 놔두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5.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석양증후군으로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가둬두는 거 안 되고요. 낮잠을 웬만하면 밤에 이제 증상이 심해지니까 낮잠을 웬만하면 자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체적 제재는 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반응 보이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증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세요.